여러분 교재 241페이지까지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책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맞아요. 241페이지까지 되어 있죠. 예, 여기까지 선생님 문제 풀었던 게 기억나고요. 예, 자, 원의 방정식 관련된 부분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음, 자, 그 일주일 동안 참, 선생님 이번 주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 완전 또 정신없이, 다시 비대면 수업 준비하고 하면서, 음, 원의 방정식 설명 들었던 부분 있잖아. 그거 좀, 선생님 수업했던 PPT 있잖아. 원의 방정식 부분. 예, 그 부분 다시 띄워서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예, 한번 내용 한번 다시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PPT 화면 다 보이시나요? 보여요. 다 보이지? 선생님 목소리 다 들리시죠? 아니, 여러분 잘 들리는지, 있잖아, 얘들아. 대답을 중간에 좀 해줘봐. 왜냐면 선생님이 좀 여러분이 들리나 안 들리나 좀 안 보여서 소통이 좀 어려워, 이게. 알잖아, 그치? 예, 그 선생님 물어보면, 웬만하면 너희들 얼굴 보면서 하긴 할 건데, 화면으로라도 뭔가 눈빛을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눈빛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대답을 좀 해줘봐. 알았지? 자, 원의 방정식, 내용 정리, 핵심 정리 다시 한번 할게요. 앞부분. 자, 화면 다들 보이시죠? 원의 정의는 한 점으로부터,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이 원의 방정식 원이었고,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좌표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 화면 보이듯이, 가만히 있어보자. 자, 보이듯이 여기 점 C 보이시죠? 점 C가 원의 중심입니다. 원의 중심 A, B. 그 다음에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X, Y죠. 원의 방정식이 X와 Y에 대한 관계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원 자체를 이루고 있는 점들 있지. 이런 원 위에 있는 원 자체를 이루고 있는 이 점들을 대표하는 것이 X, Y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A, B와 X, Y 사이에 항상 R만큼 떨어져 있는 이런 거리가 R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X-A의 제곱 또 Y-B의 제곱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게 요게 이제 R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양변을 제곱해가지고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자,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만들어지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었고요. 자,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표준형의 좌변을 전개하고 우변의 r제곱을 좌변으로 이항한 형태. 그래서 x와 y에 대한 미지수 두 개짜리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었고요. 자, 이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는 0보다 커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원이 된다고 했었죠. 자, 이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라는 사실, 또 반지름이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이라는 사실을 굳이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 다만 이 일반형을 기억할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는 반드시 0보다 커야 한다. 자, 요거는 여러분 같이 한번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축에 접하는 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x축에 접하는 원은 보시다시피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 요것이 반지름이 되고요. y축에 접하는 점은 보시다시피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 요 녀석이 원의 반지름이 됐었죠. 그래서 x축에 접할 땐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인데 요 녀석을 b의 절대값의 제곱은 어차피 b의 제곱하고 똑같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중심의 y좌표, 요 녀석의 제곱을 우변에다 쓰면 되고 y축에 접할 때는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중심의 x좌표의 제곱, 이 녀석을 우변에다 쓰면 됐었죠. 그쵸?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이것이 좀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 이 녀석, 그지?
그 다음에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 이 녀석. 이것이 서로 똑같아. 둘 다 반지름으로 똑같죠? 그래서 반지름이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 동시에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된다. 그래서 몇 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느냐에 따라서 r, r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r, r, 또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r, 마이너스 r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그 좌표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반드시 그 중심이 어디에 있다. 중심이 y는 x라는 요 직선 또는 y는 마이너스 x 요 직선. 그죠? 이 위에 반드시 중심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아폴로니우스가 정의한 원의 또 다른 정의에 관한 건데 물론 원의 정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아폴로니우스가 원을 그려내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낸 거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어떤 점 A와 점 B가 있을 때, 자, 요 두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B가 M 대 N으로 일정한 점들을 모두 모으면 그 점들이 모여서 이렇게 원이 된다. 그쵸? 이렇게 원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요 점 P, 점 A와 점 B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M 대 N으로 일정한, 거리의 B가 M 대 N으로 일정한 점 P, 그 점 P가 이루는 원,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은 바로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선분 AB의 M 대 N 외분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점 P가 그려내는 원은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과 M 대 N 외분점 이것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갖는 그러한 원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입니다. 두 원의 교점, 한 원이 요거, 또 다른 원이 요거다 라고 하면 두 원의 교점은 두 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때문에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요 녀석도 0으로 만들고 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요 녀석도 0으로 만드는 거야. 그치? 누구? 바로 이 두 원의 교점, 그 교점의 좌표는 둘 다 만족시킨다는 얘기지. 자, 따라서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요 원 O' 있죠? 그러니까 O'이 요거야.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 이 녀석을 제외한 원의 방정식은 바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오케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다. 단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그때가 원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검정색 원 두 개 있죠? 이 두 원의 교점이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지?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은 무수히 많아.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원들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이 무수히 많은 원 중에 이 괄호 안에 있는 요 원만 표현할 수 없어요. K의 값에 어떤 값을 대입한다 하더라도 괄호 안에 있는 요 원은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원, 요 두 원의 교점, 이 두 점을 지나가는 모든 원을 표현하는 방정식이 이런 모양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K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뭐가 된다고 그랬죠? 바로 직선이 됩니다. 직선. 그래서 원래 여기 이 자리가 K였잖아. K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해가지고 2차 항이 모두 소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죠. 자, 따라서 이 녀석은 직선의 방정식이죠. 이때 이 직선이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되고 바로 이 부분이 두 원의 공통현이기 때문에 이 직선은 이 공통현을 포함한 직선이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이 방정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모양 자, 이 녀석을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기억나시죠? 자, 공통현의 길이 구하는 거, 그지? 우리 여기 직선 AB, 요 공통현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요거 구하고, 그 다음에 두 원 중에 한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원의 반지름을 이용하면, 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아니까 선분 AM을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AM의 길이를 2배, 이렇게 곱하기 2 하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역시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정말 다방면에 많이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원의 위치 관계와 공통 접선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자, 두 원의 위치 관계는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있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다른 원의 내부까지, 작은 원이 큰 원의 내부까지 가는 이런 과정이에요. 점점점 가까워지다가, 그죠? 가까워지다가 결국은 동심원이 되는 순간까지, 두 원의 중심이 같아지는 순간까지 여기까지 선생님이 표현을 해드렸었죠.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있을 때는 두 원의 중심 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도 더 크고요. 자, 외접할 때, 바깥쪽에서 만날 때는 반지름의 합이 중심거리와 같고, 자, 이렇게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날 경우에는 바로 R과 R', 그리고 D, 이 녀석이 삼각형을 이루기 때문에, 자,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차보다는 크고 합보다는 작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등식이 만들어지고요. 두 원이 내접할 때는 R에서 R'을 뺀 거, 그죠? 좀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게 바로 중심거리 D가 된다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을 때는 이렇게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차보다도 중심거리가 더 가깝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심원 같은 경우는 두 원의 중심이 일치하는 경우니까 중심거리가 0이 되는 상황이겠죠. 자, 이것을 공통 접선의 개수 관계까지 확인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건 선생님이 따로 종이로 뽑아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특별히 설명하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 외접선 또는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할 때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고 했었고요.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원과 직선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거나, 여러분 이 두 점에서 만날 때 이 직선 있죠? 원과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는 사람 대답해봐. 어떤 원과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 다 마이크를 끄고 있고. 접선? 뭐라고? 접선? 승원아 뭐라고? 접선! 접선은 한 점에서 만날 때. 아, 이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접선.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 있죠? 예, 그때는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게 별로 중요한 용어는 아니어서 수업 시간 선생님이 말은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지 모르겠네요. 마우스로 글씨 쓰려니까 되게 어렵네. 야,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쓰지 않냐? 야, 손글씨 이거보다 못 쓰는 사람 많을걸? 아니, 너희들 중에 있다는 게 아니라. 자,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할선이라고 불러요, 할선. 할선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접선이라고 하고, 만나지 않는 직선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원과 만나지 않는 직선. 원과 만나지 않는 직선. 은 따로 이름이 없습니다. 네. 자, 원과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은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얻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 둘을 연립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이렇게 요 교점 있지. 어우 진짜 그림 그리기 힘드네. 이 교점에 x좌표가 나올 거 아니야. x좌표 여기. 이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두 점에서 만나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지. 자,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면 근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중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과 같고,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이 위치 관계를 우리가 표현하는 두 번째 표현은 바로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d,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그치? 자, 반지름을 r,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이때 그림 보시다시피, 자, 원의 반지름은 요만큼으로 일정하잖아, 그치? 그런데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면 요만큼이 d잖아, d. 그러니까 d가 r보다 작고, 또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 그러면 d와 r이 같고, 마지막으로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면 d가 r보다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요 부등식, 요 녀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걸 더 좋아한다고 했었죠. 내가 이걸 더 좋아한다고 여러분한테 이걸 좋아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데 판별식을 이용하는 것은 어떤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도형의 성질이잖아요. 근데 이제 판별식을 이용하는 것은 이 도형의 성질을 대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대수적으로. 방정식을 만들어서 대수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고, 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하고 반지름의 길이 사이에 이 대소관계 있잖아. D와 R 사이의 대소관계.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 도형의 성질을 좀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도형에 관련된 문제는 도형의 성질을 좀 직접 이용하는 것을 조금 더 좋아해. 내가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선생님 볼 때는 그리고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게 문제를 풀 때 식풀이 과정도 조금 더 간편한 것 같아요. 예.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게 조금 더 복잡한 것 같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자, 현의 길이와 접선의 길이에 관한 내용.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현의 길이. 자, 이걸 구하고 싶으면 원의 반지름과 원의 중심으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 요걸 이용해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이만큼의 길이를 구해. 요만큼. 이만큼의 길이를 구하고 그거를 2배 하면 되죠. 그러면은 현의 길이가 나옵니다. 자, 원의 접선의 길이라는 건 원래 접선이라는 건 직선이기 때문에 한없이 긴 직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접선의 길이라고 표현하잖아. 제목에서 접선의 길이라고 표현하면 한 원 외부의 한 점으로부터 이 원에다가 접선을 그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죠? 이때 원 외부의 한 점으로부터 접점까지의 거리, 다시 말해 요 길이 있죠. 선분 PT의 길이, 요 녀석을 접선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 외부의 한 점까지의 거리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됩니다. 자, 원 위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것도 자, 원 위에 있는 점, 무수히 많잖아요. 그런데 원 위에 있는 한 점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거, 요게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바로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에서 반지름만큼을 뺀 값, 다시 말해 요거, 요 녀석이 최소값이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이만큼, 최소값은 요만큼, 알겠지? 네.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것도 우리 배웠었죠.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세뇌시키듯이 띄웠던 거 있잖아. 생각나? 원의 접선의 방정식 수업할 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세뇌시키듯이 얘기했던 거 뭐였어? D는 R. 옳지, D는 R. 맞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자, 멍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세요. 그럼 세뇌될 거야. 그 멍한 표정으로 응시하다 갑자기 졸리다고 막 엎드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D는 R.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식에 관한 유형은 3가지가 있는데 기울기가 주어질 때가 있었죠. 그래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다 했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D는 R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증명을 해드렸었으니까 여기서는 증명은 생략하고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 자, D는 R로 증명했었어요,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시면 개념원리 수학상 그런 부분에 이제 메모를 해둔 부분이랄지 아니 여러분이 필기한 부분 같은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원에서 기울기가 같은 접선이 무조건 2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무조건 2개입니다. 자, 중심이 A, B이면 그죠?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이 공식처럼 나와 있는 윗부분에 있는 내용은 중심이 0,0일 때잖아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중심이 A, B일 때 이때는 요 녀석을 그대로 XY축 방향으로 A, B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되기 때문에 자, 요 직선이 그대로 이렇게 X축, Y축 방향으로 A, B만큼 평행 이동한 모양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쵸?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 중에서 접점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점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접점에서의 접선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이 원 위에 존재하는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1x 플러스 y1y는 r제곱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었죠. 자, 이때 중심이 0,0이 아니라 a, b로 바뀌잖아.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평행 이동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x축 방향, 자, 요 원.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위에 거 보세요. 요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자, 요 녀석을 xy축 방향으로 a, b만큼 평행 이동시킨 게 요거잖아. 이렇게. 그치? 자, 근데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x 두 개 곱해져 있고 y 두 개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 x 하나에다가 x1, 하나에다가 y1을 대입하는 모양이라고 했었지. 자, 따라서 주어진 원, 요 원을 xy 축방향으로 a, b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만들어진 이 원에서도 여기 x-a의 제곱은 x-a가 두 번 곱해진 거고 y-b의 제곱은 y-b가 두 번 곱해진 거잖아. 자, 그 중에 x 하나에다가 x1, y 하나에다가 y1만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모양으로 나타났었죠.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의 세 번째 유형은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입니다.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문제를 푸는 방법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요 두 번째,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거라고 했었죠. 왜냐면은 이 방법 2가 바로 D는 R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또한 여기서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은 반드시 무조건 두 개가 그려진다는 사실.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긋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 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게 무슨 접선이야? 야, 이거 마우스로 그리니까 이거 엉망이다. 자, 이렇게 반드시 두 개가 생긴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하나만 구해질 때가 있었다고 했어. 그치? 하나만 구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당황스러워도 짜증내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림을 직접 그려보면, 문제의 조건에 맞는 그림을 그려보면, 나머지 하나의 접선의 방정식이 구해집니다. 자, 접선이 무조건 두 개가 나와야 되거든?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이. 근데 한 개만 구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 그랬어? 누가 대답 한번 해봐.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잖아.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져. 근데 자, 생각해봐, 여러분. 이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두 개의 접선은 둘 다 공통적으로 바로 요 점, 원 밖에 한 점을 지나간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요건 점 고정 문제야. 직선의 방정식의 점 고정 문제라고도 할 수 있어. 요 점을 반드시 지나가는 직선이기 때문에 그 직선이 y-y, 이 점의 좌표가 x1, y1이라면 y1이고 이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생각하면 y-y1은 기울기 m 곱하기 괄호 열고 x-x1 이렇게 표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나타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요 녀석이 D잖아, D. 이 D가 반지름과 같다라고 방정식을 세우잖아. 그러면 이 직선의 직선이 두 개잖아. 이 직선이 기울기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왜냐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야 해가 두 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직선이 두 개니까 당연히 기울기도 두 가지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그런데 그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2차 항 m제곱이 소거될 때가 있어. 그럼 m제곱이 소거돼 버리면 m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니까 기울기가 하나밖에 안 구해진단 말이야. 그 기울기가 하나밖에 안 구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 했었어, 선생님이? y축과 평행한 직선. 옳지. 두 접선 중에 하나가 y축과 평행할 때라고 했어. 두 접선 중에 하나가 y축과 평행하면 y축과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m의 값이 그때는 하나만 구해진다고 했었지. 그때는 그림을 그려보면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죠? 승원아 대답해줘서 고마워. 아무도 또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선생님이 혼자서 막 나 또 벽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막 이랬을 것 같아. 자, 이것이 원의 방정식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원의 방정식 거의 공부하는데 한 3주 정도 걸리잖아, 그치? 그거를 30분에 압축해서 한번 내용 정리해 본 거야. 다시 멍하니 화면을 응시하면서 D는 R을 세뇌시키도록 해.
됐죠? 자, 그럼 공유를 중지하고, 선생님 얼굴이 보이는 화면을 띄웠습니다. 자, 여러분, 개념용 241페이지까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요. 여기 242페이지, 242페이지의 필수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여러분 다 보이시죠? 두 원의 교점과 1,2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선생님 방금 전에 정리해드렸잖아. 그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여기 지금 두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제곱, y제곱 플러스 5x 은 0. 요게 하나 있지, 얘들아? 그지? 은 0.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는 0. 이거 하나 있죠? 자, 그래서 요 녀석 둘을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묶어주면 돼. 이렇게. 자, 이것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죠. 자, 근데 이때 이 원의 방정식이 1,2를 지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녀석이 1,2를 지나게 만드는 k의 값을 구해내면 되죠. 자, 그건 당연히 어떻게 하면 돼요? 맞아요. 요 녀석에다가 1,2를 그냥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2를 대입해 볼까요? 자, x자리에 1, y자리에 2를 대입하니까 1 더하기 4.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1 대입하니까 5, 여기는 2. 그죠? 자, 이런 모양. 그 다음에 더하기 k 곱하기 괄호 안에서 1, 2를 대입하니까 1 더하기 4 빼기 1 빼기 2는 0. 자, 이런 모양이 되네요. 이해되시죠? 자, 정리 좀 해보면 1 더하기 5 빼기 6이니까 4 더하기 2를 해가지고 6 더하기 여기 2k는 0. 따라서 k가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바로 요 원의 방정식이잖아, 이거. 그지, 얘들아? 그러니까 k자리에 마이너스 3을 다시 대입해서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돼요. 네. 자, k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했다고 생각해 볼게. 자, 그러면 여기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 y제곱 마이너스 3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여기 5x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3x, 그러면 플러스 8x, 여기 y, 그 다음에 플러스 3y, 그럼 플러스, 맞나? 미안. 자, y 플러스, 맞구나. 플러스 4y.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됐지?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원의 방정식은 최종적으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고요. 이 녀석이 정말 원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3. 그치? 자, 그래서 16 더하기 4 빼기 12 했을 때 0보다 커야 돼. 확인됐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원이라는 사실까지 확인했으니까 자, 우리가 찾는 원의 방정, 이 문제 정답은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다음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시오. 2번 문제. 자, 원격 수업할 때는 여러분의 눈빛이 바로바로 안 보여. 여러분의 표정이. 그래서 선생님이 평상시에 수업할 때보다 조금 말을 더 천천히 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조금이라도 말을 좀 천천히 해야 그래야 여러분이 좀 다 알아듣고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선생님이 말을 너무 천천히 해서 좀 답답하다 그렇게 느껴지면 채팅창으로 비공개로 선생님한테
선생님 조금 더 빨리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자, 2번입니다. 2번은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공통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 녀석, 요게 공통현이고, 그죠? 이 길이를 구하려면 방법이 이 공통현을 포함하고 있는 직선을 먼저 구해야 돼. 그래서 두 원 중에 한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그 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되죠. 자, 그러므로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을 먼저 구합니다.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은, 자, 여기 보시다시피 x제곱 플러스 y제곱 하고 우변에 5가 있으니까 5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는 0. 또 하나의 직선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y는 0. 요거죠. 해서 자, 요 두 녀석을 마이너스 1로 연결하면, 그죠? 그리고 우변에 0 이렇게 적어주면 이것이 공통현의 방정식입니다. 자, 그럼 보시다시피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사라지고 바로 안쪽을 전개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얻어지죠.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이 공통현의 방정식인 겁니다. 자, 두 원 중에 한 원이 누구였어? 두 원 중에 한 원이 요 녀석이 뭐였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그래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었지? 자, 중심이 원점이어야 우리가 계산이 간편하니까 요 녀석을 굳이 표준형으로 바꿔서 얘는 중심이 지금 2,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 그걸 이용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 근데 계산을 굳이 그렇게 복잡한 걸로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편하게 이용하려면 요 점의 x좌표 있잖아. xy 좌표가 0일 때가 편하잖아. 계산이. 생각나지? 얘들아. 그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기억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요거 있잖아 얘들아. 그치? 네. 근데 여기서 요 x1, y1이 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0이 돼버리면 이 부분이 사라지면서 계산이 간편해졌었잖아. 그치? 네. 자, 그래서 두 원 중에 중심의 좌표가 0인 녀석을 사용하는 거야. 중심의 좌표가 0인 녀석. 자, 그러면 요 점이 중심의 좌표가 원점인 녀석. 0,0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은 루트 5. 그러면 여기가 루트 5. 잘 보이지, 얘들아? 자, 그럼 이제 이 0,0으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인 이 부분을 구하면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 네. 자, 따라서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네, 절대값 씌우고 요 녀석이 절대값 안에 쏙 들어오는데 xy 자리에 0이 들어가니까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5만 존재하겠다 이렇게. 그지? 자, 그럼 이게 뭐야? 분모가 5 분자도 5 그러면 1이 되겠네. 1. 그렇구나. 바로 그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1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예요? 얼마야, 얘들아? 얼마야? 2가 되겠죠, 2.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바로 알 수 있잖아. 루트 5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빼면 4잖아, 4. 그러니까 요 녀석의 제곱이 4니까 바로 요 길이가 2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찾는 것은 공통현의 길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을 구하는 거니까 2를 2배 해가지고 문제의 정답은 4가 되겠죠.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밑에 7-2번 풀어보세요. 7-2번. 7-2번 지금 풀어봐봐. 요거랑 똑같은 문제. 예.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시오. 7-2번 풀어서 답이 나온 사람은 선생님한테 비공개로 채팅창에다 답을 입력해 주세요. 비공개로 입력해야 돼. 왜냐면 아직 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정답이 올라오지 않는 사람은 지금 막 졸고 있었거나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았거나 라고 선생님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먼 거리에서도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치? 여러분을 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문제를 실시간으로 문제를 풀리고 정답을 입력하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채팅창에 선생님한테 비공개로 입력하세요. 쌤, 음소거예요. 아, 미안. 음소 상태였구나. 이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를 왜 쓰고 있냐면 처음에 맞게 루트가 아닌데 처음에 답을 맞게 보낸 사람들은 뭐 상관없는데 이게 답이 한 번 틀린 사람은 계속 잘못 나오는 것 같아 지금. 계산이 뭔가 계속 잘못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게. 자, 여기 문제에서 첫 번째 원이 요거잖아, 그지? 중심은 1,1이고 반지름은 2짜리 원이에요. 이 녀석을 전개해가지고 일반형으로 고쳐보면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는 0. 자,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원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전개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0 이런 모양이에요. 그죠? 자, 먼저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니까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k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괄호 안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은 0. 자, 이런 모양으로 공통연의 방정식을 만들고 x제곱 y제곱 소거되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그러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이렇게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6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자, 이게 바로 공통연의 방정식이에요. 오케이? 이게 공통연. 그럼 두 원 중에 한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거리 그 다음에 반지름 이걸 이용해야지. 그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지? 선생님이 뭐 하는지 알죠? 자,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금 구한 이 공통연이 요 녀석이고 요 녀석 얘가 이거야. 이거 그지? 그 다음에 두 원 중에 한 원의 중심이 1,1 그 다음에 반지름이 2인 상태 그 다음에 원의 중심으로 직선까지 거리 이 거리를 지금 구할 거야. 그럼 1,1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자 1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씌우고 xy 자리에 1 대입하면 1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되잖아. 그럼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루트 2분의 1 그지? 지금 이 루트 2분의 1이 뭐냐? 바로 요 길이야, 요 길이.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2.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녀석을 구해보면 2의 제곱은 4 빼기 루트 2분의 1을 제곱하니까 2분의 1 하면 2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길이의 제곱이 2분의 7이잖아. 그럼 요 길이는 루트 2분의 7이지. 루트 2분의 7이 하나, 둘, 두 개 있잖아, 두 개. 그지? 그럼 여러분, 루트 2분의 7은, 자, 이 녀석은 루트 2분의 루트 7이니까 유리화 시키면 2분의 루트 7 곱하기 루트 2. 그래서 루트 14 이렇게 되고, 요 길이가 두 개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답은 그냥 루트 14지, 이렇게. 답은 그냥 루트 14. 여러분 잘 보이세요? 선생님이 사용할 수 있는 칠판의 공간이 좀 좁아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글씨를 좀 작게 쓸 수밖에 없었는데.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루트 14입니다. 다 이해되세요? 네. 야, 왜, 승원님 처음부터 맞았잖아. 왜 대답을 승원이 혼자밖에 안 하는 거야? 어쨌든 다 이해되지? 여러분이 딱히 뭐 다른 말이 없으면 이해됐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아무래도 마이크를 꺼놓고 목소리를 공개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선생님이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마이크가 안 되는구나, 건우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선생님이 뭐 물어보면 대답을 채팅창에다 해. 다 이해가 됐으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네네네네네 이렇게. 채팅창도 안 되나요? 답답해. 자, 다 이해됐니? 됐으면 네라고만 치면 돼. 딱 두 개만 치면 돼. 됐어. 됐어. 자, 넘어갈게요, 그럼. 자, 필수 예제 8번 문제는 길이의 b가 주어진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고, 아폴로니우스가 밝힌 것처럼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갖는 그런 원을 구하셔도 됩니다. 자,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없어요. 두 방법 모두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 문제 한 문제만 풀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필수 예제 8번 보시면 자, 요거는 선생님은 그냥 점의 좌표, 이게 풀이 과정 어차피 두 가지 풀이가 모두 책에 나와 있긴 나와 있어요. 그죠? 선생님이 그냥 점에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AP 대 BP가 3대 1이잖아요. 이 비례식을 직접 이용하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으로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타내는 점 P를 뭐라고 해야 돼? 우리는 이 점 P가 그려내는 그런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점 P의 좌표를 x, y로 놓는 거야. 근데 이 점 P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점 A,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점 B, 얼마? 1,0. 이 두 점으로부터 이 x, y라는 점까지의 거리의 비가 3대 1. 이 녀석이 꾸준히 유지되는 거야. 그래서 비례식을 보면 AP, BP 이 녀석이 3대 1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선분의 길이의 비가 3대 1이면 선분의 길이의 제곱, 그리고 제곱의 비는 3의 제곱 대 1의 제곱, 즉 9대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선분의 길이를 미리 제곱해버리면 우리가 식을 세울 때 루트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지? 자, 그래서 선분 AP의 제곱을 표현해보면 x 빼기 마이너스 3, 즉 x 플러스 3 이 녀석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
그 다음에 x 3분 bp의 제곱은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 자, 그런데 이 둘의 b, 이 b가 9대 1인 거야. 그래? 자, 3분의 길이를 제곱했으니까 루트는 미리 벗겨놓은 상태고, 그죠? 그게 9대 1이니까 얘가 9대 1인 거야. 그리고 외항과 내항의 곱이 똑같잖아, 얘들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내항의 곱은 여기 전체에다가, 그죠? 이 전체에다가 9를 곱한 게 내항의 곱이죠? 이렇게. 이게 내항의 곱. 그 다음에 외항의 곱은 그냥 1이니까 곱 하나 많아. 그래서 이렇게 둘이 똑같은 거지.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하면 돼. 그래서 정리하는 과정은 뭐 책에서도 생략해놨네요.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선생님도 생략할게요. 자, 요 식을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x는 0 이러한 원의 방정식이 얻어진다고 합니다. 그죠?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이용해서 요 두 점 A와 B를 연결한 선분 AB의 3대1 내분점과 3대1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갖는 그런 원의 방정식을 구하셔도 됩니다. 자, 그 방법이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다른 풀이 요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원의 방정식 1부가 끝난 것 같은데, 그치? 자,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시고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시고, 자, 5분간 휴식. 한 5분 쉬었다가, 다음 248페이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충분히 쉬셨죠? 자, 카메라 마이크 켜시고요. 다 들어왔니? 시작할게요. 자, 248페이지의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1번 보시면 주어진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 요거하고 직선 y는 x 플러스 k의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k의 값 또는 그 범위를 구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과 d와 r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선생님은 d와 r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원은 이런 원입니다. 자, 원의 중심은 뭐죠? 0,0 그치?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얼마? 루트 8 즉 2루트 2 이게 이제 반지름이 되겠죠. 자, 이 상황이고 주어진 직선은 문제에서 y는 x 플러스 k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울기는 1로 정해져 있고요. y절편이 k 네, 그러한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오른쪽 위로 45도 방향으로 올라가는 그치? 자, 이런 모양의 직선이야 이렇게. 네. 자, 그런데 여기 중심이 원점인 그러한 원이 있잖아. 반지름이 2,2고 이 원하고 이 직선이 k가 다시 말해 y절편이 달라지는 거니까 직선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기울기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치? 네, 그러면서 이 원과 한 점에서 그러니까 만나지 않을 때가 있고 두 점에서 만날 때가 있고 또 뭐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y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원의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고치면 x-y 플러스 k는 0. 자,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고 원의 중심이 0,0이므로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2 분의 절대값 여기다 00 대입하니까 k 이런 모양이 되죠.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이 녀석이 뭐랑 똑같은 거야? 뭐랑 똑같은 게 아니라 요게 거리가 d가 되는 거야, d. 이게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d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은 2루트 2라는 사실이죠. 그쵸? 자, 이 상태에서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인 루트 2분의 절대값 k 이것이 반지름의 길이인 2루트 2보다 작아야만 합니다. 그쵸? 자, 그럼 양변의 2루트 2를 곱하니까 어떻게 돼? 절대값 k는 4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양변의 2루트 2를 곱하니까.
자, 그럼 K의 절대값이 4보다 작다고 하는 것은 K의 범위가 바로 마이너스 4와 4 사이에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녀석이 1번의 답이에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니까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가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가 되겠죠. 그럼 이 자리가 등호가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K의 절대값이 4와 같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 K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으려면 자, 바로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부동호의 방향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K의 절대값이 4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절대값이 4보다 크다는 것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4보다 더 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보다 더 작아버리거나 아니면은 4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이 이제 3번의 정답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이렇게 각각 정답이 나옵니다. 자, 선생님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49페이지. 자, 249페이지 현의 길이죠. 현의 길이. 자, 이거 지워도 되죠? 책에 어차피 같은 풀이 과정이 있으니까요. 단순한 문제니까 바로 지우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의 제2번의 현의 길이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보시면 주어져 있는 원이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원의 중심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 반지름의 길이는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이 원과 직선 4x 플러스 3y 플러스 5는 0. 이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원이 하나 있고 이 원과 만나는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그지? 그러면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면 이렇게 현이 생기는데 이 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요만큼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이 길이를 곱하기 2 하면 우리가 찾는 현의 길이가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그지? 그러므로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의 중심은 2, 마이너스 1이고 직선은 4x 플러스 3y 플러스 5는 0이니까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이거 뭐 하도 많이 해서 이제 느낌이 오죠? 여기가 4가 3 나와버리면 4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루트 25가 되겠죠. 분의 절대값 딱 씌우고 여기 xy 자리에 그 점의 좌표 대입해서 절대값 안에 쓰는 거니까 2를 x 자리에 대입하면 4, 2, 8 y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뒤에 플러스 5 이렇게 자, 이 녀석은 얼마입니까? 계산은 루트 25니까 5분의 5 더하기 5, 10 그래서 2가 나오네요. 2 그죠? 자, 그러니까 이 2가 어디예요? 그렇죠. 이 녀석이 바로 여기입니다. 2.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면 3의 제곱 9에서 2의 제곱 4를 빼니까 5가 되죠. 자, 따라서 우리가 찾는 이 길이가 바로 루트 5임을 알 수 있고 현의 길이는 루트 5의 2배니까 정답은 2루트 5가 되겠죠. 자,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바로 밑에 있는 2-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원의 중심의 좌표가 0,0이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 풀어준 문제보다 계산상 더 간편한 문제입니다. 2-1번 바로 풀어서 채팅창에 비공개로 올리세요. 시작. 자, 정답은 루트 2입니다. 루트 2. 예.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50페이지 필수 예제 3번 보세요. 자, 필수 예제 3번에 점 A는 5,0이에요. 그 다음에 주어진 O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원 외부에 있는 점 A 5,0에서 이 원에 그은 접선의 접점을 P라고 할 때 선분 AP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정리해드렸지만 자, 원 밖에 한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어요. 이렇게 접선을. 뭐 접선은 두 개가 그려지겠지만 이 접선의 길이는 어차피 여기나 똑같기 때문에 그죠? 뭐 그림을 둘 다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점 A가 5,0이고 주어진 원을 보니까 주어진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빼기 4는 0.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y제곱 마이너스 4y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면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자, 여기 마이너스 4를 우변으로 이항하고 여기 1, 여기 4 더했으니까 5 더하면 9 되겠죠. 네, 그래서 원의 중심의 좌표는 1,2, 반지름은 3이 됩니다. 그럼 여기 원의 중심의 좌표가 요거잖아요, 여기. 자, 여기가 1,2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요만큼이죠. 요만큼. 요 반지름의 길이가 3. 자, 그럼 우리가 찾는 건 접선의 길이니까 요 길이를 궁금해하는 거죠. 요 길이. 그죠? 이 길이가 궁금한 거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요 원 외부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 요 길이. 자, 이 길을 점과 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이걸 찾아내야 돼.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할까? 원의 중심의 좌표 5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접점을 뭐라고 할까? 문제 접점을 알려줘. 접점은 P라고 나와 있구나, 문제. 그지? 접점을 P라고. 그러면 선분 OA의 길이는 자, 루트 5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0 빼기 2의 제곱 즉 루트 안에서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루트 20이 되겠네. 루트 20. 그죠? 루트 20. 자, 그러면 이제 요 길이가 루트 20이라는 것까지 모두 다 밝혀진 겁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면 자, AP의 제곱은 루트 20의 제곱, 즉 20에서 3의 제곱인 9를 빼야죠. 그래서 20 빼기 9, 11. 자, 따라서 우리가 찾는 선분 AP의 길이는 루트 10이 되겠죠. 그죠? 자,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선분 AP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루트 11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자, 필수 예제 4번.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와 최소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문제도 아까 선생님이 PPT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원 밖에 한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이 거리를 D라고 하면 자, 원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직선에 가장 가까운 점은 여기죠. 그러니까 거리의 최소값은 이만큼이야. 자, 요만큼은 뭐라 그랬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인 D에서 반지름 R을 뺀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 길이. 최소값은 D-R. 자, 그 다음에 원 위에 존재하는 모든 점들 중에서 직선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은 바로 요 점이에요. 이거. 그지? 그래서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중에서 최대값은 이만큼이 되고 최대값은 바로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인 D에다가 반지름 R을 더한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최대값은 D 플러스 R이요. 그지? 자,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 주어져 있는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y 플러스 4는 0. 표준형으로 바꾸면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y제곱 플러스 4y니까 y 플러스 2의 제곱. 자,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까지 여기다 써먹었다고 하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요걸 완전 제곱식 만드느라고 4를 더했으니까 우변에도 똑같이 4를 더해줘야지. 그지? 그럼 이 원의 정체가 밝혀지는 거야. 원의 정체는 뭐야? 중심이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반지름이 2짜리 원이 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원의 중심의 좌표가 2,-2라는 사실을 알았잖아. 그리고 문제에서 이 직선이 주어져 있을 텐데 직선은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6 이라는 직선이에요. 그럼 우리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d를 구해야겠죠. 먼저. 그죠? 자, 그래서 d를 구하면 루트, 자, 4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루트 25 분의 절대값 딱 씌우고 xy 자리에 2랑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4, 2, 8 y 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6 뒤에 또 플러스 6 이렇게. 자, 그럼 결과적으로 분모는 5 분자는 12 분자는 20이네 20 그죠? 자, 따라서 d가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최대값, 최소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최대값은 여기 d에다가 반지름 2를 더한 게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D에서 반지름을 뺀 게 최소값이니까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은 12 6과 1을 곱해서 12가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12가 됩니다. 자, 이것도 뭐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다음 252페이지 보시면 드디어 원의 접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의 맨 마지막 내용,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이 접선의 방정식까지 공부하면 끝이죠. 그죠? 자, 지워도 되죠? 자, 미안. 선생님이 노트북을 올려놓은 교탁을 발로 찼어. 화면이 좀 심하게 흔들렸지. 자, 254페이지의 필수 예제 5번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 자,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문제 보시면 먼저 직선이 3x-y 플러스 7은 0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직선과 평행하면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루트 8인 그러한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랑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y만 우변으로 이항하면 y는 3x 플러스 7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평행한 두 직선 길이는 기울기가 똑같잖아. 그럼 우리가 찾는 접선은 여기 y절편이 다른 거야. 이 y절편을 n이라고 하자. 이렇게. n. 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직선이 바로 이렇게 생긴 직선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가 기울기가 3이고 원의 반지름 r이 루트 8, 즉 2루트 2 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울기랑 반지름을 알면 y는 기울기 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공식에다가 여기 m과 r의 자리에다가 각각 3과 2루트 2만 대입하잖아? 그럼 바로 답이 나와요. 오케이? 예. 만약에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예. 하지만 선생님은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이었던 D는 R 있죠. D는 R.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은 자,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 이렇게 생겼으니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루트 2짜리 이러한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루트 2. 그런데 이 원에 접하는 직선 중에 기울기 3짜리 직선 그걸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데 기울기가 3짜리 직선이 이렇게도 하나 접하고 이렇게도 하나 접하고 그치? 그래서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그 둘의 y절편이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는데 이 길이가 서로 똑같아. 기울기가 같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지? 자, 어쨌든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자,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D는 R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D는 R이란 뭐냐?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D이고 반지름이 R일 때 그 둘이 같아야만 접선이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우리가 찾는 직선이 요거잖아. 우리는 지금 직선의 생명은 기울기와 한 점이야. 그 한 점 중에서도 y절편을 알면 편하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울기를 알고 y절편을 모르는 상태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이 직선을 일반형으로 표현하면 3x, y를 우변으로 이용해서 마이너스 y 플러스 m은 0.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원의 중심의 좌표는 보시다시피 0,0이죠. 그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8, 2루트 2가 되겠죠. 자, 이런 상태니까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딱 씌우고 여기 00 대입하면 절대값 안에 n밖에 안 들어있어. 이것이 뭐랑 같다? 2루트 2랑 같다. 이렇게. 뭐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이. 자, 그럼 얘는 지금 루트 10 아니야? 루트 10? 그지?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루트 10을 곱하면 절대값 n은 2루트 2에다가 루트 10이 곱해지니까 2루트 20이 되잖아. 그죠? 루트 20은 2루트 5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2를 여기서 잡아 빼면 4, 루트 안에는 5 이렇게 바뀌겠지. 자, 따라서 우리가 찾는 직선, 이 직선의 y절편은 지금 우리가 n으로 놓고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이 y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 4 y편 n이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두 직선은 여기 n 자리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5를 대입하면 되니까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5. 이것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이 이제 D는 R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고요. 사실 원래 공식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 공식 자체도 이 방법에 의해서 선생님 지금 문제를 푼 이 방법에 의해서 유도가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필수예제 6번. 자,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 위의 점 3,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을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원 위에 있는 접점을 알려주는 경우는 여러분 공식을 반드시 외워서 문제를 풀 때 공식을 바로 적용해서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죠. 왜냐면 이건 공식을 외우기도 쉽지만 공식만 외워놓으면 답이 너무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좀 공식을 반드시 외워놓고 잘 써먹기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자, 주어진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중심이 원점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원 위에 있는 점 3,1이래요. 자, 여기다 3, 여기다 1 대입해봐. 그러면 주어진 방정식 성립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3,1은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 이 3,1에서 접하는 직선. 다시 말해서 이게 중심이 지금 원점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인 이런 원이 있는데 이 원 위에 3,1이 있는 거야. 대강 여기쯤 있겠지 이렇게. 이렇게. 3,1. 이 원에서 접하는 직선. 이 직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네.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 녀석이 지금 x1, 이 녀석이 y1이잖아. 그지? 네. 그럼 공식이 뭐야? x1x 플러스 y1y는 반지름 아래 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x1은 3 그래서 3x 플러스 y1은 1 그래서 1y는 반지름의 제곱 10 이렇게 따라서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0은 0. 자, 이것이 우리가 찾는 요 직선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요 직선이 뭐라 그랬어? 이게 ax 플러스 y 마이너스 b는 0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a가 3, b가 10이 되겠지. 알겠니? 따라서 a 플러스 b는 13. 자, 요게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네. 자, 256페이지에 필수 예제 7번 보세요. 자, 점 2,3에서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선생님이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무조건 몇 개다? 무조건 2개. 알겠습니까? 무조건 2개. 알겠지?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의 가장 중요한 D는 R을 이용해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점 2,3이 있고 그 다음에 원 밖에 있는 점 2,3이 있고 주어진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이렇게 생겼어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그러면 반지름이 2. 중심이 원점인 그런 원이잖아. 그죠? 이런 상황으로. 문제에서 이제 원 외부의 한 점 2,3에서 이 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2,3이 어디 있어? 원 외부의 한 점 2,3 어디 있습니까? 2,3 여기 있잖아. 여기. 그죠? 여기서 접선 그은 거잖아. 그럼 그려보니까 벌써 뭐야? 벌써 접선 하나 구할 수 있지. 하나는 이거잖아, 이거. 이렇게. 이거 지금 y축과 평행하잖아. y축과 평행하니까 이 접선의 이름은 뭐야? x는 2. 됐니? 네. 자, 요거 하나 그림 그리니까 바로 구해지고요. 또 하나는 뭐야?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는 이 파란색을 구해내야지. 그지? 자, 우리는 이 파란색에 대한 정보가 하나 있어. 뭐지? 2,3을 지나간다는 사실. 그런데 기울기를 몰라. 그러니까 기울기를 m. 그 다음에 지나가는 한 점이 2,3.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식으로 표현해야지. 네. 자, 그러면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고 D는 R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으로부터 그 직선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구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을 일반형으로 표현해야 돼. 그럼 mx y 이항하고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은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잡히는 얼마? 0,0. 그럼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식으로 표현하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씌우고 xy 자리에 00 대입하면 절대값 안에 이 상수항만 남게 되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3. 자, 이런 모양이 되죠. 이것이 뭐랑 똑같다? 반지름. 반지름 얼마? 반지름 2였잖아, 2. 그래, 안 그래? 그지? 네, 반지름 2랑 똑같다. 이렇게. 자, 양변에다가 분모를 곱하면 자,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2n 플러스 3은 2 루트 m제곱 플러스 1과 같다.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 양변 제곱하면 좌변은 자, 이렇게 되고 우변은 2도 제곱이 되니까 얘는 4가 되고 얘는 루트가 벗겨지면서 4n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자, 양변에서 똑같이 4m제곱이 사라지니까 그죠? 마이너스 12m 은 마이너스 5. 자, 따라서 m은 12분의 5. 자, 이거 하나가 구해지죠. 그죠? 자, 선생님이 이 유형을 설명할 때 강조했던 것처럼 자,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은 무조건 2개가 생기는데 그 둘 중에 한 놈이 y축과 평행함으로써 이거 아까 승원이가 대답해줬지? 승원아 땡큐. 자, y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구해지지 않는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 접선이라면
m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세워도 2차 항이 소거되면서 m의 값이 딱 하나만 구해질 거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지? 바로 요 12분의 5라는 기울기를 갖는 그러한 직선이 요 파란색 직선인 거야. 그럼 우리는 이 파란색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 직선의 방정식의 m 자리, 요 자리에다가 12분의 5를 대입해서 이 식을 정리하면 돼. 얘를 정리하면 요 녀석을 얻을 수 있어. 알았지? 그러면 요 직선 하나, x는 2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을 구해낸 셈이 되는 거야. 자, 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해되셨으면 채팅창에 네라고 대답해 주세요. 옳지. 다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원의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예전에도 선생님이 개념 원리 진도 나갈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공식이랄지 방법 같은 것을 유도하는 거는 우리 개념 원리 할 때 선생님이 다 해줬으니까 오늘은 공식의 유도 과정 같은 건 생략하고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 플러스 유형 같은 경우도 접선의 방정식이 이 접선의 방정식까지 함으로써 원의 방정식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바쁘시겠지만 진도 나간 데까지는 꼭 자기 힘으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원의 방정식 끝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이후에 선생님이 책이 끝난 다음에 수하를 진행하면서도 요 수상의 수상 개념편 있잖아. 여기서 앞에서부터 선생님이 여기 적어놨어. 우리가 지금 질문 해결이 끝난 곳이 어디냐면 179쪽 가지고 180쪽 있잖아. 180쪽에 12, 13번 여기서부터 도형의 방정식 부분은 아직 선생님이 질문을 받지 않고 쭉 넘어갔거든. 그러니까 여기 질문도 선생님이 꾸준히 질문 받아서 여기 원격으로라도 질문 해결을 해줄게요. 여러분 알겠죠? 네. 자, 일단 이렇게 오늘 원의 방정식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은 항상 진도 나간 데까지 반드시 문제를 풀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또 막 원격으로 하니까 선생님이 어차피 숙제 검사 못하니까 뭐 막 이런 마음으로 괜히 밀리지 말고 이거 한번 밀리면 걷잡을 수 없는 거 알지, 그치? 자, 한 5분 정도, 한 7분 정도 남았네요. 12시까지. 오늘 원의 방정식이 지금 끝났으니까 여기서 수업 마무리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졸린 사람은 좀 더 주무셔도 됩니다. 안녕. 수고했어요.